밤이 되면 다리가 묵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얼얼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실은 그게 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누비며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조금이라도 막히거나 탄력이 떨어지면 그 영향은 바로 나타납니다. 머리가 무겁고 눈앞이 순간 어지럽고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 듯 당신의 혈관 벽에서도 노폐물과 염증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요? 라며 내원하셨지만 손끝이 시리고 밤에 종종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내벽이 좁아져 피의 흐름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즉 수치로는 보이지 않는 혈관의 피로가 시작된 것이죠. 의사로서 40년을 보내며 느낀 건대 부분의 분들이 심각해지기 전에는 아무런 자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절반 이상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즉 회복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막힌 도로를 청소하듯 혈관 속에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청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스템이 나이 들수록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이야기할 9,000원짜리 식품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아침 식탁에 올릴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식품이 혈관의 자정작용을 도와 다시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저 역시 매일 아침 그것을 챙겨 먹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로를 덜기 위해서였지만 어느 날 환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가고 손발의 냉증이 사라진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단순한 보조식품의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식품 속에는 혈관벽을 강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폴리페놀 식이섬 유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었거든요. 게다가 값은 단돈 9,000원. 커피 2잔 값으로 혈관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기적의 음식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기적을 만든다는 건 확실히 믿습니다. 당신이 매일 이 작은 식습관을 실천하면 피의 점도가 낮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며 어깨와 머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인 혈관 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정말 그 식품 하나로 혈관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의학의 세계에서는 하나로 완벽하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의 회복은 하나의 시작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이 오늘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말이죠. 이제부터 저는 왜 그 9,000원짜리 식품이 수많은 환자들의 혈관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이 젊어지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의학의 세계에서는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약과 수술만으로 다뤄온 문제를 너무도 단순한 자연식품이 해결하는 걸 직접 볼 때 말이죠.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9,000원짜리 식품 바로 별표, 길이 별표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곡식이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혈관의 빗자루입니다. 귀리 속의 별표, 베타글루칸 별표이라는 수용성 섬유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들러붙지 않도록 잡아두고 그대로 배출시킵니다. 즉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 내벽을 매끄럽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콜레스테롤은 내려갔는데 동시에 면역세포 활성도는 올라갔습니다. 보통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면역력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건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의사들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고기 반찬 없이는 밥을 못 드시던 분이었죠. 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했지만 여전히 손끝이 차고 뇌 MRI에서 미세한 혈관 변형이 관찰됐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약은 그대로 드시되 하루 한 끼만 귀리죽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셨지만 2달 후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30mg, DL 낮아지고 혈류 속도도 안정화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늘 피곤하다고 하시던 얼굴빛이 맑아졌다는 겁니다. 귀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별표, 폴리페놀과 아베난트라마이드 별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습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막히지 않게 코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의학학회에서도 이 부분은 흥미로운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귀리의 효과는 식이섬유 때문만이 아니다. 항염작용이 별도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혈당 반응을 완화시켜 간접적으로 혈관을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상 결과 하나는 분명합니다. 꾸준히 귀리를 섭취한 그룹은 뇌졸중 발생률이 27%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귀리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트밀을 우유나 물에 끓여 죽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귀리를 살짝 볶아 차처럼 마시거나 밥에 섞어 압력밥솥에 함께 짓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열이 가해질 때 베타글루칸이 물에 잘 녹아 혈관 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아침에 한 그릇에 귀리죽, 점심에 반 공기 섞은 귀리밥, 단돈 9,000원으로 한 달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습관이 신기하게도 혈관의 상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피가 맑아지면 기억력도 또렷해지고 손끝의 온도도 서서히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매번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귀리를 챙겨 드시고 나서 언제 가장 큰 변화를 느끼셨나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체온의 변화뿐 아니라 혈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가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저 밥 한 숟가락 바꾸는 것만으로 혈관의 10년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면 말이죠. 이제 다음으로 그 귀리 속 성분이 어떻게 피를 맑게 하고 뇌졸중을 막는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단순히 산소를 실어 나르는 빨간 액체가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살아있는 강입니다. 이 강이 맑고 부드럽게 흐를 때 심장은 가볍게 일하고 내는 충분한 산소를 받아 명료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강이 탁해지고 안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큰 댐 심장이 있어도 언젠가 터지게 마련입니다. 피를 맑게 한다는 건 결국 혈액 속 불순물과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리 속의 별표 베타글루칸 별표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이 수용성 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담즙산을 끌어내어 함께 배출시킵니다. 간은 다시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혈액 중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중 LDL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수치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혈관 안쪽 즉 별표 내피세포 별표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피세포는 혈관의 피부 같은 존재입니다. 이곳이 건강해야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혈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귀리의 항산화 물질 별표 아베난트라마이드 별표파괴는 이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질소 NO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천연 윤활제입니다. 이 과정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귀리는 혈관 청소 부위자 윤활유입니다. 혈관 안을 청소하면서 동시에 벽을 매끄럽게 코팅하죠.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귀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별표 혈액의 점도 별표가 18% 낮았습니다. 이는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점도가 낮아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그 결과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이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는 귀리 섭취로 인한 효과는 체중 감소나 식단 개선의 간접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장기 추적 연구에서조차 귀리 섭취자들은 혈관 탄성이 유지돼 고심혈관 사망률이 꾸준히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혈당 반응을 완화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은 설탕에 절인 것처럼 끈적해지고 쉽게 손상됩니다. 그런데 귀리를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 혈관이 과열되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귀리가 특히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귀리죽 한 그릇을 먹는다면 그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혈액이라는 강을 맑히고 그 강이 흘러가는 모든 곳, 심장, 뇌신장 그리고 손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한 75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잠들 때마다 다리가 저렸는데 요즘은 밤새 편안하게 잘 자요. 검사 결과 그녀의 혈액 점도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피가 다시 맑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피가 맑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건 단지 병원 수치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손끝이 따뜻하고 마음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혈관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귀리 한 그릇이 만들어낸 변화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실제 환자의 사례입니다. 단 3주 만에 그의 혈관이 어떻게 새 것처럼 변했는지 말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잊지 못하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78세의 남성분이었는데 늘 얼굴빛이 탁하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혈압약이랑 혈전약은 매일 챙기는데 그래도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분의 첫마디였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수치는 괜찮았지만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은 그대로 드시되 매일 아침 이 한 잔만 추가해보세요. 그 한 잔은 바로 별표 귀리물 오트워터 별표이었습니다. 귀리를 살짝 볶아 미지근한 물에 우려내면 진한 황갈빛의 물이 나옵니다. 그 속에는 베타글루칸과 폴리페놀 그리고 귀리만의 항산화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마셨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효능이 있겠어요? 그런데 3주 후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밤에 깨지 않고 잘 잡니다. 피부색도 혈색을 띠기 시작했고 혈압 수치가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도 그대로인데 몸이 달라졌네요. 이건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피가 맑아지고 혈류가 원활해지면 세포가 충분히 산소를 받습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면역세포의 활동도 안정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건 혈관 자정작용의 회복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혈액을 정화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느려지고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귀리의 항산화 물질이 바로 그 염증 반응을 줄여 혈관이 다시 스스로를 치유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관 벽의 부종이 줄고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현상이 완화됩니다. 그 결과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산소 공급이 개선됩니다. MRI상에서도 뇌혈류가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즙기리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전 단계인 미세혈관 경화를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귀리물은 영양성분이 희석돼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끓는 물에 우려낸 귀리의 항산화 활성은 생귀리보다 20% 이상 높았습니다. 칡물에 녹아든 성분이 오히려 더 잘 흡수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마시면 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간과 혈관을 동시에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귀리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약보다 이게 더 마음이 편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가 납니다. 의사로서 처방한 건 단지 한 잔의 물이었지만 그 한 잔이 혈관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기적이 된 것이죠. 혹시 당신도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차가우며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그건 단순히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피가 탁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식탁에 그 한 잔을 올려두세요. 귀리물 한 컵. 그것이 뇌졸중을 막고 심장을 편안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즉 혈관 노폐물이 쌓이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보다 더 깊은 일상의 습관 속 원인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진 음식이 문제라면서요? 그러면 고기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단순히 지방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건 습관의 문제이고 하루의 리듬이 깨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혈관 안에는 하루 종일 미세한 전류와 압력이 흐릅니다. 심장이 뛰는 순간마다 수십만 개의 세포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그 사이로 피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갑자기 느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가만히 앉아있을 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의 혈류 속도는 평균 42% 감소했습니다. 혈류가 느려 지면혈액 내 지방과 당분이 혈관벽에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이건 마치 강물의 흐름이 약해지면 바닥에 진흙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밤늦게 먹는 습관도 혈관 노폐물을 쌓이게 만듭니다. 밤 10시 이후간의 대사는 느려지고 지방산이 쉽게 산화됩니다. 이때 섭취된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혈중 중성지방으로 남습니다. 결국 찌꺼기들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죠. 또 하나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혈당과 혈압을 높이 고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 틈새로 지방과 염증 물질이 달라붙으면서 노폐물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습관이 혈관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제가 진료한 한 74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건강식만 챙겨 먹고 고기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지만 항상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저리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원인은 놀랍게도 불면이었습니다. 그분은 잠이 오지 않아 새벽 2시까지 TV를 보며 과일을 조금씩 드셨던 겁니다. 그 조금씩이 매일 쌓여 혈관의 피로로 바뀐 것이죠. 의학계에서는 이런 상태를 혈관 피로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피의 흐름은 괜찮아 보이지만 혈관벽이 지속적으로 손상되어 회복할 틈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체내 염증이 더해지면 혈관이 서서히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게 바로 별표 죽상경화 별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 후 바로 일어나 5분간 가볍게 걷기. 둘째,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끝내기. 셋째,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의 숙면. 이 세 가지 습관만 지켜도 혈관 내 노폐물 축적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귀리 같은 혈관 청소식품은 이런 생활 리듬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식탁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혈관은 오늘 얼마나 쉴 수 있었을까? 당신의 혈관은 하루 종일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단 10분이라도 그 혈관에게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죠. 콜레스테롤은 정말 나쁠까? 의학계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이 문제를 다음 장에서 명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를 들면 대부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거 나쁜 거잖아. 요혈관 막히는 원인.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놈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잘못 다뤄지면 위험한 친구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에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세포는 금세 찢어지고 죽어버립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비타민 D 담즙산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즉 몸을 지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이 혈액 안에서 어떻게 운반되느냐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반선 역할을 하는 단백질에 매달려 다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LDL과 HDL입니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운반하고 HDL은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되돌려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LDL이 많고 HDL이 적으면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죠. 여기서 의학계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LDL만 낮추면 되는가? 수십 년간 이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LDL 수치가 낮아도 혈관 염증이 높으면 뇌졸중 위험은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즉, 별표 문제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염증 별표이라는 것이죠. 귀리견 과류 올리브유 같은 식품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아니라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고 LDL이 산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LDL이 산화되지 않으면 혈관 벽에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관은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류는 깨끗하게 흐릅니다. 한 흥미로운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귀리 섭취 그룹은 LDL이 평균 12% 감소했지만 염증 수치는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즉 귀리의 진짜 효능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 환경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콜레스테롤은 가능한 한 낮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생성 저하 피로 감기 영역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적당한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면역력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치를 쫓지 말고 균형을 쫓으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LDL과 HDL의 비율 그리고 염증 지표입니다. 당신이 혈액검사표를 볼 때 단순히 높다, 더 준이, 더 낮다보다 균형이 맞는가를 봐야 하는 이유죠. 당신의 혈관은 정밀한 악기 같습니다. 하나의 현을 세게 당기면 다른 현이 울립니다. 귀리 같은 음식은 그 모든 현을 조율해주는 현명한 조력자입니다. 약이 아닌 매일 식탁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자연의 처방이죠. 그러니 이제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혈관 속에서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게 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 싸움의 주범은 기름이 아니라 생활 속의 염증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염증을 키우는 일상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뇌졸중으로 이어지는지를 말이죠. 뇌졸중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건 단 하루 단 한 끼 단 한 번의 스트레스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별표 작은 습관들이 쌓인 결과 별표로 나타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의 씨앗은 항상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물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속은 이미 건조한 사막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의 90%는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진해지고 끈적해지며 혈전이 쉽게 형성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물 1.5에서 2리터는 필수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밤새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오랜 좌식 생활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1시간 이상 꼼짝하지 않는 시간들 그때마다 혈류는 40% 이상 느려집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혈관 안의 노폐물은 정체되고 작은 혈전이다리나 폐심장 내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5분만 걸어도 혈류 속도가 급격히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5분, 그것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과식하는 습관은 혈당과 인슐린의 급상승을 초래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그 손상 부위에 지방과 염증 세포가 달라붙으면서 작은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이게 쌓여 결국 혈관을 막는 것입니다. 귀리 같은 식품이 좋은 이유는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 이런 손상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잠들기 전까지 걱정이 멈추지 않는 분들 그 순간에도 뇌혈관은 조용히 압력을 견디고 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는 말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혈관을 위한 의학적 조언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수면 중 체온 저하입니다. 밤새 혈관이 차가워지면 피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물결표 6시 사이에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따뜻한 이불미지근한 물 한 모금 그리고 잠자기 전 스트레칭이 혈류를 지켜줍니다. 한 80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늘 건강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말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CT 촬영 결과 미세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활 습관은 단 하나의 문제만 있었죠. 밤에는 물을 마시면 화장실이 번거로워서 안 마십니다. 그 사소한 선택 이내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뇌졸중은 단순한 혈관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동안 혈관이 피로와 염증에 시달려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작고 평범한 일상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밥물 한 잔을 머리맡에 두세요. 식사 후 5분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혈관을 그리고 뇌를 지켜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염증을 키우고 결국 혈관을 녹이는지 즉 몸속 염증이 혈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염증을 통증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염증은 아프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오래가며 서서히 몸을 녹입니다. 특히 혈관 속 염증은 소리 없이 우리의 뇌와 심장을 향해 다가옵니다. 혈관의 내벽 즉 내피세포는 매우 섬세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 표면은 매끈한 타일처럼 정돈되어 있어서 혈액이 거침없이 흘러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불면혈당, 불균형 가공식품 섭취가 반복되면 이 세포층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그 작은 틈새로 면역세포들이 몰려오고 그 자리에 염증이 시작됩니다.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부위를 지방과 섬유질로 덮습니다. 이게 바로 별표, 플라크, 별표입니다. 처음엔 아주 얇은 막에 불과하지만 해가 갈수록 두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결국 혈관의 지름이 좁아지고 피의 흐름이 막히게 되죠. 놀라운 건 이 과정이 통증 없이 수십 년간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항상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날 하루가 아니라 그 이전 20에서 30년의 염증이 쌓인 결과인 셈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녹슬지 않습니다. 대신 타버립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관벽은 열에 그을린 종이처럼 약해집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쉽게 찢어지고 그 틈새로 혈전이 침투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귀리 속의 아베난트라마이드 녹차의 카테키노드의 오메가-3 지방산 등은 혈관 속 산화 반응을 막아 염증의 불씨를 꺼줍니다. 즉 혈관이 불타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염증을 조절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확실한 변화를 봅니다. 식단에서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과도한 당류를 줄이고 귀리, 채소, 생선 중심으로 바꾸면 3개월 만에 CRP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손목이 자주 붓고늘 필요하다고 호소하셨죠. 검사 결과 혈관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분에게 귀리 녹차 그리고 저녁 산책을 권했습니다. 2달 후 손에 붓기가 가라앉고 얼굴색이 맑아졌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약도 안 바꿨는데요. 왜 이렇게 몸이 가벼울까요? 그건 몸속 불길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염증은 마치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불씨를 무시하면 산을 태우지만 초기에 끄면 따뜻한 온기로 남습니다. 귀림을 수면 그리고 평온한 마음, 이 4가지가 바로 당신 몸속 불씨를 다스리는 소화기 화멸기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내 몸속 혈관은 지금 타고 있을까? 아니면 회복 중일까? 그 답은 오늘 당신의 식탁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염증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요소적 좋은 지방을 알아야 혈관이 산다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피했던 그 기름이 사실은 혈관을 살리는 영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은 피해야죠, 혈관에 안 좋잖아요.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지방은 혈관을 해치는 원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켜주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지방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 지방이며 호르몬 생성과 비타민 흡수에도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지방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피해야 할 건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 즉 인스턴트 식품 티, 김가공육 속의 딱딱한 지방입니다. 이들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불포화지방산은 혈관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혈소판이 서로 엉기는 것을 막고 혈관의 미세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그 결과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고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지방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그리고 호두 아몬드들, 기름 올리브유입니다. 이 음식들은 귀리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귀리가 혈관을 청소한다면 좋은 지방은 그 혈관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오메가-3 지방을 1g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26% 낮았습니다. 심지어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기억력 점수도 개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메가-3는 뇌, 신경세포의 30%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 2번 하루에 호두 3개, 아몬드 5알 요리에 들기름 1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과하지 않아 도 꾸준히 하면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똑똑하게 선택하세요. 혈관이 막히는 건기름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기름을 잘못된 시간에 먹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튀김은 밤에 먹으면 혈중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높이지만 아침에 들기름 1숟가락은 혈류를 깨웁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주제에는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메가-3의 효과가 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 식단의 지방 구성이 바뀌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꾸는 것. 좋은 지방은 혈관의 윤활유이자 뇌의 에너지입니다. 이걸 꾸준히 섭취하면 피가 부드럽게 흐르고 뇌세포는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함께 살아납니다. 한 82세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머리가 자주 멍했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생각이 또렷해요. 비결을 여쭈니 매일 아침 호두새 알과 들기름 반 숟가락을 챙기신다고 하더군요. 그의 혈관은 나이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인생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맑게 유지하려면 기름을 끊을 게 아니라 기름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음식뿐 아니라 몸의 순환을 되살리는 습관단 3분으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 3분의 투자로 충분합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약도 주사도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3분만 투자하는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그 3분이 매일 쌓이면 1년 후 당신의 혈관 나이는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습관은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잠에서 깬 후 피는 아직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이때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면 심장과 혈관이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특히 손끝을 하늘로 뻗고 깊게 호흡을 하는 동작은 상체 혈류를 뇌로 끌어올리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움직임은 혈류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손끝 두드리기입니다. 양손의 끝마디를 서로 부드럽게 두드리면 말초혈관이 자극되어 심장에서 나간 피가 손끝까지 원활하게 순환됩니다. 실제로 3분간 손끝을 자극하면 혈류량이 20%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혈관의 미세 근육을 자극하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깊은 복식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얕은 호흡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폐의 하부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혈관이 수축합니다. 하루 3번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린 뒤 5초간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세요.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혈관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집니다. 네 번째 습관은 귀 마사지입니다. 귀에는 혈관과 신경이 밀집해 있어기를 비벼주면 전신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귀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문지르다 보면 얼굴빛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특히 귀 끝은 뇌로 연결된 반사구로 자극 시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아침이나 식사 후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심장이 더 부드럽게 피를 밀어냅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안정화시킵니다. 의학적으로도 수온 40도 내외의 물이 가장 순환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모두 3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아침 1분 스트레칭, 손끝 두드리기 30초, 복식호흡 1분, 귀 마사지 30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한 잔, 딱 3분. 하지만 그 효과는 2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약을 먹을 시간은 있으면서 3분을 움직일 시간은 없나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죠. 우리의 혈관은 단 한 번이라도 움직임을 선물 받으면 반응합니다. 그건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76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귀찮다고 하셨지만 억지로라도 이 습관을 3주간 지켰습니다. 그 후 손끝의 냉증이 사라지고 밤에 더 이상 다리에 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3분이 제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이 됐어요. 혈관은 우리 몸의 기억 창고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얼마나 쉬었는지, 얼마나 숨을 깊게 쉬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매일 3분 그 기억 속의 젊음을 새겨 넣으세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작은 변화가 어떻게 실제로 인생을 바꿔놓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 9,000원이 바꾼 인생,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신 분은 81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가벼운 회색 모자를 눌러 쓴 그분은
걸음이 조금 느렸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숨이 차지 않아요. 그 한마디로 그분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불과 석 달 전 그는 늘 피로하고 다리에 무거움이 느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목소리도 힘이 없고 검사에서는 미세한 뇌혈류 저하가 관찰됐습니다. 혈관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2년이나 많았죠. 그때 제가 권한 건 약이 아니라 단 하나의 실천이었습니다. 귀리와 좋은 지방 그리고 아침 물 한 잔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분은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마트에서 9,000원짜리 귀리 한 봉을 사서 매일 아침 반 공기씩 섞어 드셨습니다. 들기름을 한 숟가락 추가했고 손끝 두드리기와 복식 호흡을 하루 3번씩 하셨죠. 3달 후 그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안정돼 고혈중, 중성지방이 30% 감소했습니다. 손발의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화사해졌습니다. 예전엔 걸으면 숨이 차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걸어가는 게 더 편해요. 그분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혈관이 다시 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복구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좋은 음식과 꾸준한 습관은 혈관의 회복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기억력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신문기사를 읽으면 바로 머릿속에 남아요.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돼 면산소 공급이 충분해져 신경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결국 혈관이 젊어지면 뇌도 함께 젊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환자분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귀리 한 봉지로 그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단 귀리만 먹는다면 안 됩니다. 마음까지 바꿔야 하죠. 그분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꾸준함과 감사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귀리를 끓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도 내 혈관이 고마워할 거야.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이자 회복의 주문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감정은 실제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 몸속 산화질소 분비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평온함이 혈관의 평온함으로 이어지는 셈이죠. 이제 그는 매주 등산을 다니고 손자와 자전거를 탑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마음으로 되찾은 건강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40년 의사생활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이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하루의 선택이 쌓여 만드는 결과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9,000원 단지 한 번의 선택으로 당신의 혈관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그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혈관이 살아야 인생이 산다. 그 마지막 당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속에는 약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있습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도는 길이입니다. 그 수많은 길 위로 당신의 삶이 매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걷고 웃고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이 혈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혈관이 젊게 살아있어야 삶이 흐르고 꿈이 흐르고 내일이 흐릅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멈추고 몸이 멈추면 인생의 기쁨도 서서히 멈춥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이 길을 다시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건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약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실천 꾸준한 선택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장기리밥 반 공기 손끝 두드리기 3분,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웃는 마음,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단순한 행동들이 혈관을 청소하고 다시 탄력과 온기를 되찾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줄여야 할 것만 생각합니다. 먹는 거숨지기는 거욕심까지. 하지만 혈관이 살아나려면 늘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을 늘리고 따뜻한 음식을 늘리고 감사한 마음을 늘리는 겁니다. 한 84세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늙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로워요. 그분은 매일 아침 귀리차를 끓이고 손끝을 두드리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건강 루틴이 아니라 자신의 혈관과 화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그 안의 혈관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혈관이 살아야 인생이 산다. 당신의 삶이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흐르길 바랍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 이제 당신이 직접 증명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한 모금 물로 시작하세요.
그 물 한 잔이 당신의 혈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